자, 조국이가 74억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 위법이 없다. 현재 손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말로 위법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또 이런 논란들은 금융 상품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논란에 대해서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제가 부동산과 펀드제 이야기하니까 잘 모르겠다, 복잡하다 그럽니다. 아니 솔직히 무슨 도표로 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지만 머리를 좀 쓰십시오. 이게 뭐가 복잡합니까? 머리를 안 쓰고 그냥 듣고 즐겁고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것조차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권력자들은 대중들을 속여먹기가 그야말로 누워서 떡 먹기 수준입니다. 자, 누워서 떡을 먹으면 얹히기라도 하는데 조국은 저렇게 꿀떡하고도 얹히지도 않습니다. 조국이가 뭐라는가 하면 투자가 합법적이다. 후보자의 그 가족 재산 형성, 재산 거래, 자녀 정려는 모두 합법적이고 세금 납부에 위법된 부분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사모 투자 합작회사 블루코어 밸류업 이 회사와 맺은 출자 중 정서가 나오고 이 정서에 따르면 67억 4,500을 부인 정경심이 그리고 9억 5천을 출자금으로 납입을 했고 아들, 딸은 각각 3억 5,500만 원씩을 출자하고 5천만 원씩을 출자금을 납입해서 세 사람의 출자 금액이 74억 5,500만 원이고 세 사람이 낸 돈이 합치면 10억 5천만 원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신고한 재산 56억 4천만 원의 한 20%를 이 사모펀드에 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돈을 내려고 했는지에 대해 조국 측은 유동적인 총액 설정이고 계획상 추가 납입 업무가 없고 당시에도 추가 납입할 계획이 없었다. 그러면 10억 5천만 원짜리라고 하고 그만큼만 내면 되지. 전체가 100억이 조금 넘어가는 사모펀드에 어째서 조국 가족만 74억 이상을 납입하겠다고 약정서를 맺어내는 겁니다. 자, 펀드 약정서가 그냥 적어놓고 안 지켜도 그만인 휴지 조각인 아닐 거라는 걸 다 알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회사가 가로등 원격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가 되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죠. 블루코어 밸류업 1호라는 상품이요. 자, 그러면 이 가로등 납품은 어디서 합니까? 정부 지자체와 정부에 합니다. 그러면 정부와 관련해서 이해가 상충될 수밖에 없는 납품업자의 회사에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고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의 최고의 사원부 대감이 되었을 때 이런 궁중에 납품하는 공납업자하고 이렇게 돈을 대주는 계약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조선시대라도 붙들려 가갖고 이거는 부패한 탐관오리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조국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걸 막 떠들어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모르겠는데 투자은행 계열에서는 이런 조국의 지금 투자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고 석연찮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대한 출자 금액을 어떻게 낸다고 저런 계약을 했을까? 또 투자 대상도 왜 저런 회사일까? 그래서 투자를 갖다가 약정액이 그렇지 안 내도 되고 이제는 앞으로는 안 낼 거라고 말한 부분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조국 측은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이 공직자의 윤리법 등의 법령을 준수했고 해당 법에는 펀드에 대한 규제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한 뒤 그 자금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박을 쳤는데 업계에서는 이것이 잘 모르는 회사라는 겁니다. 자, 그것부터 수상해요. 코링크 프라이빗 에퀴티라는 회사는 베일에 쌓인 회사라서
뉴스에서 처음 들어본다고 말을 합니다. 조국 가족이 사모펀드 상품으로 투자한 벌루코 밸류업 1호 운용사가 코링크 프라이빗 에퀴티, 코링크 PE입니다. 자, 보통 이런 펀드 상품은 뭐 1호, 뭐 2호 이런 식으로 한시적으로 설정되었다가 펀드의 목적이 달성되면 해체되는 거고, 그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는 별도의 자산운용사가 있죠. 그래서 그걸 구별해야 되고, 이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이렇게 알고 계셔야지. 그것도 모르면서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 이 방송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회사는 단국대 성악과를 나와. 이것도 참 희한해요. 99학번이랍니다. 나이도 몇 살 안 됐어요. PCA 생명, 알리안츠 생명 등에서 부지점장을 역임한 이상훈 대표이사가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 프라이빗 에퀴티가 뭡니까? 사모펀드를 프라이빗 에퀴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 업계, 사모펀드 업계에서 투신해 설립한 자산운용사로 1호 펀드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사모펀드 레드코 밸류업 1호가 1년 6개월 만에 수익률 30%를 올리며 펀드 청산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해체했다는 거죠. 수익률이 일반적인 펀드의 2배 수준이고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청산에 성공해 신생 운용사로서는 대박을 쳤답니다. 그리고 코링크가 이후에 조 후보자가 투자한 벌루코 1호를 비롯해서 잇따라 블라인드 펀드, 이 블라인드 펀드라는 것은 투자 대상을 정해주지 않고 투자자부터 먼저 모집하는 펀드를 3개 조성해서 지금 240억을 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코링크가 어떤 회사인지 또 여기에 대표 이상훈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져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시장에서는 언론 보도를 보고 코링크 PE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 그러면서 시장에 이름이 알려진 사모펀드 모집 회사도 펀드를 모으는 것이 어려운데 트랙 레코드라고 부르는, 즉 투자를 해서 실적을 거둔 것도 많지 않은 회사가 수백억 대의 자금을 어떻게 끌어모으는지 믿기가 어렵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 재산보다 많은 56억보다 많은 18억을 초과하는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의아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재산보다 16억이 많고 이미 돈을 10억 5천만 원이나 납입을 했어요. 그래서 추가 자금을 요청하면 조 후보 측이 투자에 나서서 투자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약정서를 쓰고 투자해주기로 하지 않았냐 하고 투자 자금 요청, 캐피탈 콜, 돈 넣어라 하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조국 측은 이와 관련해서 출자 요청 기간이 경과해서 추가 납입 의무가 소멸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업계에서는 투자 실적도 거의 없는 신생 회사의 블라인드 펀드에 개인이 앵커 투자자, 즉 핵심 투자자 전체가 100억이 조금 넘으니까 70%가 넘는 부분을 조국 가족이 하니 앵커, 즉 핵심 투자자가 되어서 수십억을 투자했다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거는 조국 일가가 이상훈이나 코링크 측과 매우 아주 긴밀한 관계이니까 그랬을 것이다. 자, 그리고 한 개 기업에 주로 투자했다. 이것도 지금 의문이 있는다는 겁니다. 코링크 PE는 주로 한 개 기업에 들어가 수익을 내는 투자 기법을 하고 있대요. 코스닥 상장자 WFM도 그런 거라는 겁니다. 코링크는 지난 2017년 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던 교육업체 A1N을 인수해 WFM으로 바꾼 뒤 기존 사업과는 관계없는 2차 전지 음극재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의 상장사를 갖다가 인수해서 완전히 다른 주제로 투자하는, 그야말로
테마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회사는 지난해 3월 내부 회계 관리 부실에 따라 투자 주의 환기 종목에 대해서 상폐까지 갔으나 지난 7월에 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다 삐리삐리해서 망하기 직전에 코스닥 회사 이런 데만 골라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기업의 주력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회생 등을 사모펀드의 순기능이라고 강조하는데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펀드는 정부 방침과 좀 거리가 있는 운용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부는 좀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은 조금만 밀어주면 뜰 수 있는 이런 데를 투자하라 하는데 망해가는 회사에 투자를 한다. 자, 그리고 펀드 주소지를 찾아가니까 다른 회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른 건물이. 그래서 회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서울경제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M빌딩 4층을 찾아갔습니다. 이 기사들의 핵심은 서울경제 내용입니다. 사모펀드 블루코 밸류업 1호와 그 운영사 코링크 PE의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록된 본점 주소가 이 빌딩 401호인데 해당 층에 문이 하나여서 아무런 표식이 없는 문을 두드리자 한 사람이 얼굴을 삐쭉 내밀었다가 코링코 PE 왔다 하니까 그 회사 아니다고 하고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회사 간판을 보니 1층, 2층, 4층을 A사가 쓴다는데 임대를 관리하는 부동산 관리회사는 최근 새로 지은 건물이라고 했어요. 240억을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한 곳도 아까 비리비리한 한계기업용 WFM 경영하는 운용사가 등기부 등본에 지금 주소에 있지 않은 허위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코링크 블루코어는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8월 5일 본점 주소를 이곳 역삼동으로 변경하고 7일 등기까지 마쳤는데 가보니까 지금 없더라는 겁니다.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는 바꾸기 전까지는 성동구에 있는 갤러리아 폴의 상가가 본점이다. 이것도 좀 이상해요. 원래 이 좀 사자들은 사무실이라도 강남에 번듯한데 하는데 사무실도 또 제대로 없다. 자, 그런데 조국이는 별 문제 없다고 하지만은 약정 금액을 정하고 이렇게 투자하는 부분에서 공무원이 해도 되는 펀드는 공모펀드지 사모펀드는 아닐 거다. 법령이 어떻든 사모펀드라는 거는 공개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쑥덕쑥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공모펀드는 은행 같은데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은행에 가면 펀드 가입이라는 게 다 공모펀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국이 거기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조국 개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기 어렵지만은 사모펀드는 이런 한계기업과 관련되는 데 투자하는데 만약에 조국이 자신이 가진 권한을 이용해서 뭐 가로등 원격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가 납품되도록 좀 도와주고 조국이 사모펀드 회사를 통해서 운용사를 통해 그 펀드를 사면 나중에 이 회사의 가격이 주식 가격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조국이 돈을 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공모펀드 투자가 허용되는 것은 어느 한두 사람이 투자 결정을 좌우할 수 없어서 이해상충의 문제가 없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제 도와주시는 분이 찾아보니 그냥 윤리를 잘 지키자는 선언적 표현이고 법 집행을 위한 관련 기관 보고서 제출 대상 범위만 나열해놓고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이 펀드를 의미하면서 공모 펀드를 가지고 지는 사모펀드 해놓고 펀드는 별 문제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니 도둑놈들이 봐주고 죄다 빠져나갈 수 있는데 몰라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이러는 거죠. 공무원들이요. 다른 법은 구체적으로 회사들은 만들어가 괴롭히면서
자기들의 재산 불리는 거는 일부러 허술하게 해놓는 겁니다. 근데 사모펀드의 75% 정도 할 정도면 이거 백지 신탁을 해야 법의 취지에 맞는데 조국은 공직자 재산 신고만 넣고 백지 신탁을 안 했어요. 가로동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해상충 때문에 충분히 이 자기가 가진 주식 지분을 백지 신탁을 해버렸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백지 신탁, 블라인드 트러스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은 지금 별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은 공직자 윤리 강령이나 윤리 관련 법률에서 나타나는 흠결을 지금 악용해서 없다 하는 거지. 이것이 과연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든지 서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뇌물을 주고받고 일을 도와주고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제가 추정할 때 처음엔 조국 가족은 조국이 법무장관을 할 생각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적당히 오다가 어느 시점이 돼서 조국이 이제 이렇게 배설을 할 수 있다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납입을 중단한 채로 쏟아져 있는 이런 양상으로 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왜? 그 돈을 다 납입을 했다거나 아니면 진짜 만약에 이건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추정컨대 누가 삼자 뇌물처럼 대신 납입을 해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 내역이 공개가 되지 않았다면요. 조국이 정치로 출마하고 민정수석만 했더라면 이런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법무장관 하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그냥 사모펀드로 돈 벌었다 되는 거지 그 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저든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국의 펀드가 합법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그건 정말 다 웃을 이야기입니다.